며칠 전 매우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죠. 기사의 배경이 되는 연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실제 6만 ppi 마이크로 LED의 제작은 가능한 것인지, 해당 연구의 논문을 통해 간단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LED 기술들이 이번 CE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시기에 다소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 같지만, 아직 마이크로 LED가 넘어야 할 분명한 난제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멋진 디스플레이 기술의 본격적인 출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단 하나만 뽑아보라면 많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바로 이 LED 픽셀의 전사 과정을 뽑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마이크로 LED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RGB 3개의 서브 픽셀을 각각의 웨이퍼에서 생성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RGB 픽셀들을 각각의 웨이퍼에서 떼어내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통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 하나의 픽셀이 탄생하게 되죠. 이때 기계적 방식으로 진행하는 현 세대의 마이크로 LED 공정에서 미세한 정렬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는 더 조밀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출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LED의 전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정렬의 오차는 업계가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근원적인 난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만약 이러한 전사 과정이 필요 없는 새로운 마이크로 LED의 제조 방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연구가 제안하는 구조가 다음과 같죠. 하나의 서브 픽셀 자리에 RGB 3개의 서브 픽셀이 수직으로 증축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해당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식도를 통해 살펴보면 회로부 구성을 위한 메탈 패드와 라인들을 우선적으로 형성하고, 그 후에 RGB 레이어들을 적층해 노광과 에칭 과정을 거쳐 픽셀들이 모습을 갖추게 되고, 여기에 미리 만들어진 메탈 패드에 회로가 연결되며 해당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사의 과정이 필요 없는 새로운 공정을 제시하는 이번 카이스트의 연구는 정렬의 오차를 극한으로 줄여나가는 방향 말고도 이 마이크로 LED의 난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발전 방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완성된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각각의 RGB 소자를 각각 따로 일정 공간 안에 배치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의 공간에서 세 가지의 색을 모두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훨씬 더 조밀한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해졌고, 두 번째는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전사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서브 픽셀 간의 간격을 좌우하는 핵심은 노광 기술과 에칭 기술로 넘어가게 되었죠.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수백 마이크로대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 LED의 제조와 관련해서는 한동안 이 노광이나 에칭 기술로 인한 고집적화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적중형 구조, 반도체 업계에서 꽤나 많이 봐오던 구조로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미지 센서 시장의 이 포배열 센서에서 이와 유사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디스플레이 구조도 카이스트가 최초로 제시한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과연 업계는 이 엄청난 장점들을 버려두고 왜 그동안 이러한 적층형의 LED 구조를 채택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다음 이야기들에 이번 연구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요. 적층형의 RGB 구조를 다시 올려놓고 해당 구조를 곱씹어 보면 몇 가지 의문스러운 구석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적층된 구조 속에서 이 LED 레이어들끼리 간섭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과, 과연 하단부의 빛이 상단부의 층들을 통과해 잘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스럽죠.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우선 최하단부의 레드층의 빛이 상단부의 두 개 층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전체 구조의 투광성이 좋다면, 반대로 상단부의 층들의 빛 역시 하단부로 통과해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밴드갭이 상대적으로 낮은 적색층으로 투과되면 색간의 간섭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번 연구의 핵심이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할 이름이 높은 반사도와 좁은 차단 대역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브레그 반사경이죠. 여기서 이 이름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음영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놓인 분산 반사경은 높은 투과도를 지녀 거의 대부분의 빛을 그대로 통과시키지만 특정 파장대의 빛을 집중적으로 반사시킵니다. 여기에 이 분산 반사경의 적층수를 늘려나가게 되면 반사시키는 파장의 대역폭과 반사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이번 연구에서는 충분한 수준의 반사도와 충분한 수준의 투과도를 동시에 획득하게 되는 시점을 7쌍일대로 도출하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때 청색의 파장인 450나노에서 단 5%만이 하단부로 유입되고, 반대로 적색 영역대의 파장인 630나노에서는 단 3%만의 소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번 연구가 제시하는 새로운 적층형의 LED 구조를 통해 아직 수백 PPI대에 머물러 있는 현 세대의 디스플레이를 압도하는 궁극의 디스플레이를 만나게 될 순간이 찾아올 거란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논문에 게재된 연구 성과들이 당장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의문으로부터 완벽한 컨셉을 재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풀어야 할 난제들을 함께 가지고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적층형 LED 구조 역시 아직 풀어야 할 몇 가지 숙제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자면 바로 시야각에 대한 문제가 있죠. 문제는 이 분산 반사경이 되겠는데요. 연구에서 제시한 구조에서 각도를 기울이면 최대한 많이 투과시켜야 하는 이 적색 파장에 대한 반사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죠. 결국 아무리 조밀한 초고밀도의 마이크로 LED를 탄생시킨다 해도 시야각이 좁아지면 해당 기술에 대한 활용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데 실제로 해당 연구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해당 기술이 웨어러블 장비를 통해 시야각이 고정되는 VR과 같은 특정 분야에 적합한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의 소식을 접하며 어느 누군가는 이 기술을 두고 일찍부터 한계가 명확해 업계에서 택하지 않았던 방향의 기술이다. 혹은 만약 그것이 가능해지는 시간이 오더라도 아직은 너무도 많은 시간이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물론 그분들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만약 아주 먼 미래에까지 해당 기술의 적용 범위가 VR에만 한정되더라도 아직은 수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1000ppI의 마이크로 LED 시대가 열리면 VR은 지금보다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부터가 우선은 두고 볼 일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 그날이 오면 오늘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1000ppA가 넘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출연에 놀라워하는 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2020년의 어느 날부터 나는 벌써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었다고 말이죠. 오늘 이 멋진 성과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기사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을지 궁금합니다. 어느 스포츠 클럽 또 어느 스포츠 선수와 관련된 가십을 전하는 수많은 기사들의 모든 관심을 빼앗겨버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는데요. 그 미안한 마음을 담아 아마도 대부분의 이들이 기억하지 않을 이 고마운 이름들을 오늘 영상 안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언젠간 이 멋진 이야기들에 더 많은 이들의 가슴이 설레는 날이 오길 기원하며 오늘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